관계자 한국인이 언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또 많이 쓰는지 조사한 자료가 나왔네요. 인생에서 버는 돈이 가장 많은 시기가 40대 초반이라고요? 네, 43살입니다. 한국인들은 43살에 벌어들이는 돈이 정점을 찍어서 쓰는 돈을 감안해도 가장 흑자를 크게 봤다가요. 61세부터 61살부터 다시 적자 인생으로 접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삶의 주기가 그렇죠. 딱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 노동소득과 소비만 놓고 우리 생애 주기를 그려보면요. 어려서는 자신이 버는 돈은 없고 부모님이 키워주시는 대로 살고 있으니 당연히 적자일 수밖에 없고요. 성인이 되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고 저축도 하다가, 즉 흑자를 보다가 노년이 돼선 젊어서 벌어 모아둔 돈을 꺼내 쓰거나 나라와 자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적자 인생으로 다시 접어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흐름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그러니까 나라가 파악을 해둬야 초고령화 같은 사회의 변화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계청이 집계해 두는 건데요. 이번에 2022년을 기준으로 분석해 봤더니 한국인들이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정점을 찍는 나이, 만 43세였습니다. 이때 노동소득이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연간 4,290만 원으로 생애 정점을 찍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도 또 확인이 됐네요. 네, 한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즉 인생 흑자 진입 나이는 28세부터입니다. 이 시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27, 28세쯤부터 한국인들은 흑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43세까지 15년 동안은 꾸준히 인생 흑자가 늘어나다가 43세 이후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하지만 14년 전인 2010년에는 다시 적자를 보기 시작하는 나이가 56세였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61세로 5살이나 늦춰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12년 사이에 그만큼 한국인들이 노동을 더 오래, 더 길게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은퇴가 늦어지고 일하는 노년층이 늘면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시기로 다시 진입하는 게 5년 늦춰졌습니다. 그럼 인생에서 이 적자를 가장 크게 보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대개 고3 때, 17살 때입니다. 이때 한국인들은 연간 4,113만 원을 쓰면서 생애 주기에서 가장 크게 적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을 잘 예비하라고 부모나 양육자, 그리고 정부가 나에게 제일 많은 돈을 쏟아부어주는 시기가 17세라는 겁니다. 교육 소비가 계산되는 6세쯤부터 17세까지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특히 정부가, 사회가 우리 아이에게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나이는 6살 때입니다. 반대로 노년으로 접어들수록 보건 소비, 즉 건강과 수명을 관리하기 위한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젊어서 모아놓은 돈이나 자녀의 지원, 그리고 정부의 지원으로 이 돈을 충당하게 되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총 소비, 개인과 정부가 쓰는 돈이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육에 쓰는 돈, 교육 소비가 1년 만에 12.2%나 늘어난 게 크고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공공보건에 들어가는 돈이 증가하는 모습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 이렇게 국민이 전체 생애 주기에서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점점 더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곳곳에서 부담을 느끼는 모습들이 더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학원가, 학생들에게 학원을 몇 군데 다니는지 물었습니다. 미술학원이랑 영어, 과학, 과외, 국어 과외, 영어학 한 세네 개, 두세 개 정도 다녀요. 7개 정도 다니는 거예요. 또 다른 학원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보통이 100만 원이 넘고요. 중학교 때는 사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7개를 다녔어요. 일단 300, 400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한 듯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3년 연속 사상 최고인 27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도 전년보다 5.8% 늘어난 43만 4천 원으로 특히 서울은 처음으로 6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으로 커진 불안감 탓인지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이 2016년 이후 최대인
8.2%나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그 불안 요인들 때문에 사교육 증가 요인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안착이 되면은 오히려 이제 사교육 경감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 등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학원 수업을 솔직히 많이 다닌 애는 훨씬 더 잘하긴 해요. 실력 차이가 그래도 많이 나는 거지. 교원 노조와 시민단체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권 기자, 우리나라 연금 현황을 짚어본 통계가 나왔네요. 네. 우리 노년층이 이제 연금을 대부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친다고요? 네. 통계청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년층이 받고 있는 11가지 연금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연간 최신 집계인 2022년 기준으로 연금을 받은 사람들의 월 평균 수급액, 월 평균 6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때 연금이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들, 그리고 기초연금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각자 직장에서 적립한 퇴직연금, 주택연금, 또 알아서 따로 부어온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90.4%인 818만 2천 명이 이런 연금들 중에서 최소 한 가지라도 받고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라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는 대부분의 노년층이 연금 안전망에 부분적으로라도 걸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려면 한 명당 노후의 최소 생활비,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으로는 그래도 한 달에 124만 3천 원은 있어야 하는데요. 월 평균 수급액이 65만 원이라는 건 역시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평균은 65만 원이지만요.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가 많이 받는 순서로 한 줄로 쭉 늘어선다고 할 때 딱 가운데 오는 사람, 딱 중간 수준으로 받는 사람이 월 41만 9천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연금을 합쳐서 2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를 받는 사람이 40.4%로 가장 많고요. 25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사람이 19.9%나 됩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27.5%였습니다. 네, 연금을 부족하게 받는 사람도 많지만 꽤 많이 받는 사람들도 전보다는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네, 월 평균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이제 전체 5.4%에 이르긴 합니다. 44만 명을 넘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주택연금 같은 현금 흐름이 있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둘만 사는 65세 이상 부부 가구로서 가구당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집은 23만 7천 가구입니다. 노년 부부 가구 중에 12.4%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집 10집 중에 한 집 넘게 이제 200만 원 이상 받는다는 겁니다. 2016년만 해도 이런 집이 8.8%에 그쳤는데 해마다 비중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산하는 지금 부부 기준 월 최소 생활비가 노후에 198만 7천 원 정도니까 일단 연금만으로 최소 생활이 가능한 노년 가정이 그래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수급 상황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2021년엔 월 평균 수급액이 60만 원이었는데 1년 만에 65만 원으로 8.3% 증가했고요. 연금을 2개 이상 받는 사람도 36%에 달해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출시된 게 1988년입니다. 아직 40년이 채 안 돼서 앞으로 인구 구조가 걱정이긴 하지만 사실 제도만 보면 이제 성숙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의 초고령층과 달리 그래도 연금 적립을 어느 정도 다각도로 해온 세대들이 조금씩 노년층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액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겁니다. 연금 종류별로 좀 보면요. 아무래도 직역연금, 즉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처럼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일했던 분들이 가장 수급액이 많습니다. 한 명당 평균이 252만 3천 원입니다. 퇴직연금 평균은 158만 3천 원, 주택연금도 121만 6천 원이 평균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급액은 41만 3천 원에 그쳤습니다. 네, 이 통계도 눈길이 가는데요. 연금을 2개 이상 가입한 비율은 전부 다 줄었다고요?
네, 이제 청중년층을 좀 보면 18세에서 59세까지 연금 가입률이 이제 80.2%에 달하긴 하는데요. 2개 이상 중복해서 가입한 비율은 32.2%에 그칩니다. 2021년보다도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 연령대에서 소득이 있다면 직영연금 가입자가 아닌 다음에야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젊어서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 같은 데 들어있는 비율이 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개인연금은 연말정산에서도 부양가족, 내가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제외하면 세금 혜택도 가장 큰 항목입니다. 부을 돈이 부족할 때는 납입액을 줄이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돈 벌기 시작하면 일단 개인연금 계좌를 만들어 두고 그 안에서 저축이든 투자든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론 노후 준비 부족하다. 사실 이제 모두 공감하시죠? 일찍부터 준비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